오늘 쟁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나눠볼 예정인데요.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1등이에요. 실적 잘 내기로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3분기에 글로벌에서 104만 대를 팔았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판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고 네. 국내만 해도 16만 6,966대를 팔았어요. 오, 정확하게. 네, 2.8% 증가했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1.9%가 늘어난 87만 8,500대를 팔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뭐 단기 순이익도 많이 늘고 네.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늘어났냐를 가지고 많은 분석들을 하잖아요. 세부 내용을 보면 일단 생산 자체가 원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부품 공급이 조금 어려웠고 난리였죠. 작년에 반도체 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런 부품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돼서 이제 생산 자체와 공급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내용을 보면은 약간 친환경 차량, 그 중에서 뭐 하이브리드 네. 차량, 저도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네. 타고 있거든요. 전기차 과연 그 비중을 메꿀 만큼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그럴지가 궁금한데. 그 하이브리드 라인업은 강화가 됐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도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사실은 친환경 차라기보다는 내연기관의 연장선에서 내연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또 다른 고효율의 내연기관을 선택한 게 하이브리드다. 아, 고효율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라. 전기차는 완전히 전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판매가 확대됐을 때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집중을 했고 네. 나름대로 호시적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사실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현대기아차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GM, 포드 이런 글로벌리한 전기차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약간 또 앓는 소리를 해요. 여기서 돈을 잘 못 벌고 있는지. 사실 전기 자동차가 최근에 주춤거리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논하는 건 대단히 편협한 시각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글로벌은 상반기가 전년 대비 41.7% 늘었습니다. 이게 저 S&P 리서치 결과 보고예요. 이 얘기는 각 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GM은 생산을 줄인다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GM은 단기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2, 3년 안에 어떤 동력의 차가 잘 팔리느냐 네. 이것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현대차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는 사실은 전문 경영인 체제하고 오너 체제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의 정도의 미래를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2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볼 거냐, 30년 정도에 바라볼 거냐에 따라가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아, GM은 어쨌든 전문 경영이면 그렇죠. 빨리 퍼포먼스를 내야 하니까. 그렇죠. GM 같은 전략을. 경우는 지금 한 10년 정도, 짧게는 5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네. 지금 당장 전기차 판매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생산을 조금 조절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큰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무조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큰 축이 있으니 우린 거기에 대비하겠다라고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토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잖아요. 토요타는 한 30년 정도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당장은 전기차가 주춤되고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여전히 한 30년 이내의 시장은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주력한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또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최근에 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GM이나 포드 쪽에서의 생산량 줄이는 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다 각각의 기업들마다 특징이 있고 보는 뷰는 다르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동일하다고 할 때 어떻게 갈 것인가는 각사마다 조금씩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쵸. 우리는 직선으로 가자, 우리는 뭐 돌아가자, 뭐 이런 경우는 각사의 회사의 전략에 따라 가지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전략은 이제 그 회사가 어떻게 경영이 되느냐,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디에다가 미래의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조금씩 차이가 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저는 계속 전기차 시장 계속 작아진다는데 GM, 포드 같은 저렇게 글로벌리한 기업들이 이렇게 뭐 생산량 줄인다는데 우리나라 기업 괜찮겠어?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축으로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하나는 규제 축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배출가스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제조사로 하여금 친환경 기준을 맞추세요 가는 거고 그걸 맞추기 위해 쓸 때 제조사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출 것이냐 아예 최대한의 기준을 맞춰서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낼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자,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고 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대하는 쪽도 있는데 뭐 별 영향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중고차 시장에 큰 기업이 들어온 건 원래 할인점하고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백화점 하나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보통 백화점에 가시는 분들이 가격은 비싸죠. 근데 백화점의 AS는 확실하죠. AS, 품질 뭐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용 시설이 편의적이고 쾌적하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상권 침해 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출하기 전부터도 소비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출해라라고 하는 다른 거는 대기업들이 진출을 막는데 유독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이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비자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면에 있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면에. 단순하게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무언가 수익을 바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품질의 수익을 바라고 한 거 중고차는 한 번 거래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번 거래될 수 있습니다. 두세 번 거래된다는 그러니까 거? 5년 이내 10만 킬로미터의 차를 거래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2년을 타고 현대에다 팔았습니다. 네. 그거 한 번 팔아가지고 유통 수익이 남죠. 그분이 1년 타고 다시 되팔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수거해서 또 팔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횟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거래 대수 기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관점에서는 현대차가 내놓은 전략이 1년 2만 킬로 보증수리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굉장히 뭐 파격적인 건가요? 예, 보통 이제 중고차는 1개월 2,000km를 의무적으로 보증수리 해주게 돼 있는데 되게 거의 10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령 1개월 2,000km 받는다고 해도 그분이 고장이 나면 그 중고차 판매자가 지정한 정비업소를 가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는 전국에 정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2만 킬로의 보증 수리를 준다는 건 전국에 있는 정비 네트워크를 가까운데 아무 데서나 가서 이용할 수 있다. 사실 그 부분이 메리트가 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협력 정비 사업자들도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정비점의 자동차가 너무 좋아져서 안 오시거든요.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소모품 교환에는 안 오고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어나면서 엔진오일 교환하러 천천히 오고요. 전기차 많이 늘어나면서 아예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협력업체의 수익을. 생존을 또 걱정해주고 우려해주는 네.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앞서서는 전기차만 두고 이야기했지만 네. 글로벌 소비 둔화 때문에 자동차 지금 뭐 워낙에 금리도 높고요. 네.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라고 보십니까?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금리가 높아지면 자동차 안 살 거냐. 물론 일시적으로 영향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 트렌드를 보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욕망은 계속 커져요. 그런데 이제 그 구매하려는 욕망이 약간 양극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최근에 중대형 고급차가 많이 판매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고급화,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제조사 관점에서는 이제 수익을 위해서도 중대형 고급차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또 시간이 금방 가서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모실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